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60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2돌 된 아이를 키우는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던지 한참을 넋놓고 쳐다보게 되었죠. 그러는 중에 아이가 미간을 찌푸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꾸 찡그린다.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입으로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친구는 그게 저 아이의 시그니처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그니처라니? 그 친구의 대답이 생소하고 그 대답에 내 마음이 울렁거린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는 집에 돌아와 한참이나 그 대답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알게 되었죠. 내가 찡그린다라는 말을 한 이면에는 저거 안 좋은 건데 저거 고쳐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도가 있었고, 그게 저 아이의 시그니처라는 친구 대답 뒤에는 그것이 저 아이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어디까지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어야 하느냐, 어디까지를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는 타고난 본성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본성이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나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나의 책임은 내 인생까지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을 들으면 남에게 향하던 오지랖과 평가와 충고들을 고스란히 나에게 돌리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남을 지적하는 대신 나를 지적하는 것, 남의 습관을 고치라고 말하는 대신 나의 습관을 고치는 것 등,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나를 고친다는 것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나를 책임진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아예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요. 사실 나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방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책임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책임지도록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다각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도록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무엇이 결점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무척 예민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론에 의하면 저는 예민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다고 정의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론에 의하면 예민성이 남들보다 과하게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성장 과정과 배경이 있었다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타고난 것이었든지 아니면 학습되고 발달된 것이었든지 저의 이 예민함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과한 예민함 때문에 관계도 어려웠고 일을 할 때도 쉽지 않았으며 잠들지 못하는 수많은 밤들로 건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민함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고쳐보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많이 해보았죠.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오랜 기간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저의 예민함과 씨름해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 예민함을 싹 다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담과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 과한 예민함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쳐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이 예민함과 함께하는 길고 긴 여정 가운데 제 인생의 퀄리티가 훨씬 나아진 때를 꼽아보자면 예민함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던 시간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예민함을 이해하고 나의 한 부분으로 친절하게 인정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예민함을 문제시하고 고치려고 할 때는 나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못한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너는 애가 왜 이러니? 왜 이렇게 예민해서 저 사람이 한 말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야?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지. 나를 비난하고 상처내고 저주하는 말들이 서슴없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너 이거 못 고치면 성공 못한다. 네 인생 망할 거야. 나의 예민함에 대한 이런 태도는 내 예민함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듯 했고 나를 두려움과 우울함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공부와 상담을 통해 배운 것은 예민함을 완전히 고쳐내는 것이 아니고 이 예민함을 나의 시그니처로 받아들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예민함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민함이 우리에게 주는 큰 장점들도 있어요. 저의 상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땐 매우 놀라기도 했고 저 선생님은 내 고통이 얼만큼인지 몰라서 저런 말을 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 이 예민함이 나의 일부이고 그것을 넘어서 나의 시그니처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나의 예민함을 친절하게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민함을 받아들이고 배려하기 시작하니 예민함이 가진 장점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예민한 저를 그런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민하게 태어난 것이 혹은 예민한 방식으로 자라는 것이 저의 잘못은 아니지만 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예민함을 타파하고 고치고 없애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예민한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핍니다. 누구와 관계를 시작할 때면 나의 예민함이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갑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나의 예민함이 곡해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잘 돌보려고 합니다. 후각과 촉각이 과하게 예민한 저를 위해 몸에 닿는 수건, 베갯잎, 속옷 이런 빨래들을 자주 신경 써서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강의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에는 늦어도 1시간이나 30분 전에는 그 근처에 도착해서 차 한 잔을 마주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거운 상담을 하고 난 후엔 그 상담 내용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 위해 몸을 움직이거나 숨이 차오르는 운동을 하려고 애씁니다. 잠들기 전엔 예민함으로 잔뜩 긴장해 있는 몸을 스트레칭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를 바지런히 살피고 그 배려를 스스로에게 베푸는 일을 성실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민함을 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비난하지 않고 배려하기 시작하니 예민함이 저를 압살하거나 조종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고 예민함과 함께 저의 인생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함은요, 자칫 과하면 피곤하지만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공감하도록 해주기도 하거든요. 예민함은 변화에 민감해 나를 변화로부터 보호하거나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일을 할 때 섬세하고 세심하게 깊은 사고를 하여 디테일을 잘 챙기도록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제법 예민함에 대해 이건 나의 시그니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혹시 저처럼 예민하신가요? 아니면 짜증이 많으신 편인가요? 혹은 느린 성격이신가요? 아침잠이 많으신가요? 밥은 꼭 2그릇 먹어야 하는 편이신가요? 주말엔 놀러 나가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주말을 잘 보낸 것 같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좀 쉰 것 같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마 그것은 우리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시그니처일지도 모르죠. 나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고친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나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말, 그래서 친절하게 배려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나의 시그니처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친절하게 배려하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이런 한 걸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데 발판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